살펴보고 성과 한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그 해방 이후에 어떤 산업화 전략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가난에서 일어서려는 그런 극복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명 개발 독재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런 좀 중앙 중심의 이제 국가 발전 전략과 이제 중앙 중심의 그 지역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을 이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1세기에 좀 패러다임에 좀 안 맞고 그래서 이제 어떤 새로운 개발 모델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이제 정부에서 시작됐는데 그게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이제 지역 분권 정책과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을 포함한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했으며 지방 분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제 제주도를 이제 주목하게 됐죠. 지역적으로는 어떻든 이제 제주가 중국과 일본과 이제 근접한 지리적 그 특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 문화적인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주가 좀 적합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이제 1998년 국내 정부 출범 전후를 계기로 해서 논의가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2002년 이제 4월 1일 날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제정돼서 이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 국제자유도시 이제 비전을 내세우면서 이제 특별법도 제정되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도 이제 수립되고 추진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도적 경쟁력이 상당히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 보니까 획기적으로 이제 권한과 제도를 좀 주면서 이제 좀 지방 시범도로서 뭔가 좀 나서야 많이 국제자유도시도 이제 성공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2003년 출범한 이제 참여정부가 지방 분권화 전략을 통한 이제 국가 발전을 시도하면서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함께 제주 특별자치도라는 이제 이름을 걸고 이런 제도를 이제 시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사쪽에 그 나와 있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보면 이제 정부의 제안 이유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공유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 조직, 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대의 도입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 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청정산업 및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 발전시키려는 것임. 어떻든 이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 발전시키는데 어떤 특별자치도의 어떤 여러 가지 권한과 이제 사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양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뒷받침하는 형태의 특별자치도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5쪽에 나와 있는 특별자치도의 개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전으로 제주 차원에서는 풍요로운 제주를 창출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한국 지방자치를 선도한다. 목표로는 차등적 지방분권 선도, 성공적 국제자유도시 추진, 도민자치의식 제고. 그래서 이제 특별자치도의 혁신과 분권을 통해서 이제 제주 특별자치도를 발전시켜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한다 이런 개념인데 실천 전략으로는 이제 지방분권 특례 적용, 그다음에 시범적 분권 선도, 역량과 혁신 강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치단체 위상이라든가 입법권, 조직 인사, 뭐 재정 이런 것들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우리 도민들의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치는 그런 상황에 지금 특별자치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치경찰대도 물론 도입돼서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제 권한은 좀 미비한 상태로 자치경찰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 특별행정기관도 이제 통합 운영됐는데 국도유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오히려 재정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좀 제도 개선이 다시 요구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교육자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주는 현재까지 교육위원 제도를 그냥 고유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주형 자치계층 재구축 문제라든가 지방의회 제도개혁, 도민주도 참여자치 실현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방의회가 우리 도의회가 이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이제 정책
보좌 기능들도 있고 상당히 좀 선진화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어떻든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아주 획기적인 이제 지방의회 제도 개혁이라든가 이제 막강한 이제 어떤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하는 수준의 지방의회 어떤 제도는 아직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를 이제 그 한번 보면 이거는 이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2016년 11월 달에 제주특별자치도 10주년을 이제 평가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국가정책으로 노무현 정부는 이제 특별자치도를 이제 출범시켰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는 특별자치도를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해왔고, 박근혜 정부도 중앙권한의 이제 지방 이양 요 중심으로 해서 이제 특별자치도를 지원해 오긴 했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중요한 핵심 권한은 이제 넘어오진 않았지만 이제 상당한 이제 권한은 이제 지역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과연 지방분권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실범하면서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논리들은 많이 이제 사라졌다. 그리고 외국에서 특히 일본이라든가 대만에서도 제주를 좀 연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정부도 이제 타시도도 이제 적용하겠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주 자치경찰제는 나름대로 좀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고 타시도 같은 경우도 우리 그 자치경찰과 유사한 특사경 제도를 이제 거의 각 시도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쭉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그리고 이제 지방분권의 어떤 테스트 베드 역할로서 타시도에 관심을 불러일으킨 건 사실이다. 이 성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 이런 시점에서 그 이전에는 뭐 세종시가 이제 제주의 어떤 특별자치도를 모델로 해서 이제 특별법이 이제 재정 공포돼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강원도 같은 경우도 평화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 뭐 경기도도 이제 특별자치도 해달라.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도 동남특별자치도를 뭐 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타 지자체에서도 이제 제주의 어떤 특별자치도 관련된 부분들을 함께 자기네도 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는 그런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의 성과를 보면 이제까지 총 2006년부터 5차례에 걸친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537건의 특례라든가 권한이 이제 이양됐고 이제 90건의 그 6단계 제도 개선 과제가 지금 개정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적으로만 보면 경제라든가 이런 재정 총량 이런 부분은 상당한 그 진전이 있었다. 그게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역량인지 특별자치도의 역량인지 이제 명확하게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인구도 이제 한 10만 명, 2006년에서 2016년에 10만 명 늘어서 66만 명이 됐고 관광객도 한 530만에서 1,585만 명, 지역 내 총생산 GRDP도 8조 5천억에서 15조 4천억으로 경제 성장률도 이제 1.9% 정도 수준에서 2015년도에는 5.3%, 국세도 3,700억에서 1조 5천억, 그다음에 지방세도 4,300억 원에서 1조 3천억으로 이렇게 많은 이제 증가를 보였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노동의 질이라든가 임금 수준,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이나 이제 이 주택 가격 상승, 또 이제 교통 대란, 뭐 여러 가지 환경 파괴라든가 뭐 이런 오염 이런 문제들 때문에 도민의 삶의 질은 오히려 저하되지 않았냐 이런 그 지적도 다시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이제 특별자치도의 어떤 한계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저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노무현 정부가 특별자치도를 실시하면서 굳이 4개 시군을 폐지를 하는 게 전제 조건으로 굳이 달아서 할 이유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고 특별자치도를 했으면 상당히 더 진전되고 다른 모습의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그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 당시도 이제 어떻든 정부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도정에 의해서 좀 약간 그 어거지성으로 이제 주민투표를 실시해가지고 이제 그 시군을 폐지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그 당시에 폐지 찬성이 57% 반대 43%로 이제 나타났지만 서귀포나 남대주군에서는 이제 현행 유지하는 그런 안이 더 높게 나타나가지고 상당히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헌법학자들도 이제 위헌 소재가 있다 하고 또 이제 그 위헌 소송을 걸었는데 문제가 없다는 그 최종 헌재 판결은 나긴 났지만 어떤 독립된 법인격이 있는 단체가 단 하나의 단체라도 둘 다가 50%를 넘어야 되는 건데 넘지 않은 속에서 이제 도 전체의 집계 속에서 이렇게 결정한 거는 사실 저는 지금 현재도 좀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특별자치도에 대한 어떤 도민들의 인식이나 이제까지 11년 동안의 그 평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요. 아직도 이제 도민들이 특별자치도 출범 사실을 미인지하는 경우가 44.1%로 나타나고 있고, 이제 앞서서 그 특별자치도 그 발전 로드맵 그 표에서도 나타났는데 정부가 이제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이게 그 당시에 로드맵 표에도 나와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진하게 형평성이라는 논리 때문에 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도 공무원들이나 이제 이 전문가들 이렇게 보면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이제 지방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지원이 인색한 걸로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전문가는 44.5%, 공무원은 33.9%, 긍정 의견은 이제 2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제도 개선 과제와 관련해서도 활용률이 아직은 좀 미흡한 상태예요. 4,537건이 넘어왔는데 아직도 943건은 아직 활용되지도 못하고 있고 또 특히 저는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들이 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 사립대학의 이제 그런 그 어떤 관리 감독 권한 이게 과연 제주가 가져와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 공무원의 역량이나 어떤 재정이나 이런 게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금도 의문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가져온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특별행정기관도 그렇고 그래서 자꾸 이제 어떤 권한과 사무만 가져왔는데 실제 제주에게 필요했던 것들인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는 것까지도 너무 많이 넘어왔다고 생각이 들고 그에 따른 이제 인력 지원이나 재정 지원은 상당히 정부에서는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16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렇게 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노무현 정부가 좀 그래도 야심차게 국방과 사법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많은 권한을 주고 뭐 2단계로는 연방제 수준으로 하고 또 뭐 3단계는 이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런 계획까지 세웠지만 지금 현재도 노무현 정부가 그 당시에 제시했던 1단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이 좀 아쉬운 지점이고 국제자유도시 이제 추진위원회가 폐지돼 가지고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되면서 그 역할도 대폭적으로 이제 축소되는 방향으로 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도 어떤 실질적인 그 입법권이나 뭐 그런 재정권이나 뭐 인사 조직 이런 권을 주기보다는 이제 사무를 이양하는 그런 수준의 이제 중앙 정부가 제주도를 지원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같은 경우도 출범 당시에는 3국 6과 23명에서 1국 3과 13명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제주특별법은 여러 부서에 걸친 그런 법령 개정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협상력이나 이런 그 주도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역량이 한계를 보였지 않나 보입니다. 18쪽에 나와 있지만 형식적인 회의 개최로 심도 있는 그 지원위원회의 어떤 운영이 좀 미비했고 실무지원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도 더욱더 미흡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총리실이 이제 매년 그 우리 제주 특별자치도를 이제 평가를 하는데 굉장히 좀 들쑥날쑥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6년도에 81.73이고 평가 개선 사항으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
연방제 수준의 지방공권 실현을 위한 헌법적 지위 확보, 외국인 투자 유치 감소나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시 사후 관리 대책 마련 필요성 등 제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제주가 이제 특별자치도를 11년 해왔고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자 이런 주장도 많이 되고 이제 해서 이제 국회의원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기도 하는데, 지난번 제가 이제 국회에 올라가서 뭐 강창일 위원 등등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정부 개헌에 그 지방자치의 권한을 어느 만큼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존의 시행령 수준의 지방에서는 이제 시행령 수준의 지방의 그 조례는 그 수준을 좀 올려준다. 뭐 이런 수준으로 지금 이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헌법 학자나 많은 분들은 이제 지방에서의 법률, 지방에서도 법률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막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 수준은 이제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행정체제 개편 자기결정권 강화의 필요성,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어쨌든 우리가 시군 폐지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러 가지 그 주민들의 의사와 좀 맞지 않는 그런 그 정부 정책에 의해서 좀 급조된 그 행정체제 개편이 돼서 상당히 이제 불만이 지금도 있고, 그 당시에도 상당히 불만이 좀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개 시군이 폐지되고 행정시를 운영해 왔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행정시 기능 강화를 요구해왔고, 뭐 조례도 제정돼서 이제 시행은 되고 있지만, 아직도 행정시 같은 경우는 행정의 완결성이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돼 가지고 행정시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어떤 도에서 내린 일들, 이렇게 또 복지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조직 관리, 예산 편성, 집행권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이제 시민들에게 만족한 그런 행정 서비스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경유 기관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주민 참여 이런 부분들이 제한되어 있고, 또 이런 위원회 이런 운영도 이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막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행정시장은 이제 임명제 내지 런닝메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도지사 직전에 어떤 정치인들을 양성하고 이제 나름대로 그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치권이 있는 그런 그 시장이나 군수 이런 분들이 또 열심히 일해서 또 도지사로 올라가고 이런 그런 과도적인 그런 통로까지도 좀 제한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제 지속적으로 그 우리가 특별자치도 실범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논의가 되어 왔는데, 이렇게 필요성이 이제 논의되어 왔는데, 어쨌든 행정체제 개편의 논의 필요성은 이제 공무원들도 65.8%, 주민자치위원들 63.6%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4개 시군을 폐지해서 양행정시를 하고 있지만, 행정시 본청 기능의 강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공무원들도 64.6%, 주민자치위원 67.3%, 그리고 읍면동 기능의 강화 이런 부분도 이제 70.2% 공무원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은 76% 이렇게 강화를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인력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보더라도 이제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이제 그 시군이 폐지되기 이전 단계하고 이제 지금 현재하고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재정 상승률이나 비율 이런 것들을 따져봐도 이제 읍면동이라든가 행정시의 실제 인원이라든가 예산이 이제 더 올라갔기보다는 답보 상태에 있거나 오히려 뒤처진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시장이라도 직선하자라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되어 왔고, 뭐 그래서 이제 민선옥이 이제 우금민 지사께서도 선거 과정에서 이제 기초 부활을 하겠다 이런 공약까지 했다가 이제 후퇴해가지고 결국 행정시장 직선제 안을 도출시켜가지고 이제 도의회에 동의를 구했지만, 이제 도의회에서는 이제 부동의하는 관계로 그런 부분이 이제 다시 원점화되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원희룡 지사님 같은 경우는 그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상반기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없다가 이제 의회에서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공무원들도 요구하고 있고 도민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사항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회에서 주도해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1년 동안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했죠. 그래가지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행정시장 직선제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고 정당 공천을 배제한 그런 행정시장 직선제 그리고 4개 구역을 이제로 재주정하자. 제주시 그다음에 서귀포시 동지역 그다음에 동제주시 서제주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고안을 이제 냈지만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고 정치 구조가 바뀜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백지화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그 공약으로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국가사무위항에 따른 예산 지원, 그 다음에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겠다. 그리고 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중에서도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 이런 부분을 이제 포함시켜서 이제 기대를 좀 갖게 하고 있습니다. 쭉쭉 넘어가서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29쪽입니다. 29쪽. 제가 계속 주장하는 이제 행정체제 개편 자기 결정권 이제 확보가 왜 중요하냐. 어떻든 포괄적 방식의 정부 권한을 이양받아서 자기 결정권을 확보해야 진정한 특별자치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모든 게 이제 정부나 법률에 의해서 국회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특별자치도라기보다는 반쪽짜리 특별자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제 자기 결정권 확보해야만이 어떤 그 정권 교체에 따른 그 대통령이나 그런 그 집권당의 그 영향에 관계없이 우리 스스로가 어떤 행정체제라든가 제주의 어떤 그 미래를 제대로 그려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이제 국회의원이 된 유성권 국회의원도 2016년 초에 여기 와가지고 2017년 초인가요? 예, 2월달에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그 제주특별법 8조 개정을 통해서 자기 결정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그런 공약을 했고 또 민주당의 이제 또 집권당이면서도 이제 다수당이고 또 타정당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크게 자기 결정권을 먼저 가져오는 부분을 반대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주의 정치권과 도민들이 힘을 합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원포인트로 이게 특별법을 개정해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이제 움직임이 없어 저는 상당히 속상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헌법 개정 과정에 제주의 권한, 제주의 어떤 특별자치도의 위치나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지방분권 과정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이제 만들어내서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제 그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행정체제 개편이라든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제주의 미래를 이제 스스로 가져갈 수 있는 이 자기 결정권 이게 확보가 굉장히 제주특별법 8조 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지금 정치권들이 하나의 어떤 목소리를 내고 중요하게 바라보지 않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2018년도에 제주특별법을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2019년도까지는 이제 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서 지방 분권의 시범도를 완성하겠다 이런 개념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정치권이나 이제 그 정부에 가만 기다릴 게 아니라 저는 제주특별법 8조를 가져와서 다양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그 논의를 하고 행정구역에 대한 논의도 하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가장 선진적인 그런 그 행정체제 개편안을 도출하고 정부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그 제주 도민답고
이제까지 11년 동안 특별자치도를 해왔던 그런 도민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특별법 제8조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고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8조 제1항에 보면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은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제주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그에 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8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사실 이제 정부나 이제 국회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얻어서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주민투표 등을 거쳐서 달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도지사의 권한으로 우리 조례로 확실하게 좀 가져와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행정체제 개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17개 시도를 전부 다 이제 그 강력한 이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 분권을 하겠다고 하고 지방 정부라는 이름까지도 쓰겠다는 입장이고, 또 헌법에 우리 개헌 특위에서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도 명시하고 지방 분권 대한민국 뭐 지방 분권 국가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다 이제 내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11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떤 그 시범도의 성격은 딱 사라지고 전국 평준화 되어버리는 그런 부분으로도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제주특별법 8조를 가져와서 우리 스스로가 가장 선진적인 지방자치 어떤 그 행정체제를 만들고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타시도보다는 조금 더 앞서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앞에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이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11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명철하게 평가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또 이제 후보들이 또 각 정당들이 가장 바람직한 어떤 지방 행정 체제의 어떤 모형들을 또 주장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그런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그려내고 또 도민들과 함께 그런 내용을 정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을 하면서도 우리 지방 정가나 우리 도민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서 제주특별법 제8조를 우리 자기결정권을 제주로 가져오는 원포인트 이 특별법 개정에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그런 부분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강경식 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하시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석한 분들은 사회자님의 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토론은 앉아 계신 대로 이 가나다 순으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시 41분 정도 됐습니다. 이제 한 분당 한 7, 8분 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호봉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고호봉입니다. 강경식 의원님이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이상 강화, 특히 자기결정권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행정체제 개편 논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의원님이 발제하셨은 바와 같이 2005년 7월 27일 전국 최초로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단일 광역체제안이 선정된 후에 2006년 3월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2006년 7월 1일 단일 광역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역자치 시스템은 제주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과거 행정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함이었고 실제로 핵심 산업 특례와 무사증 확대, 국제학교 특례 등
국제자유 도시 조성에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기초자치단체 표지로 주민 욕구에 대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자는 여론이 급부상하여 2012년 그 민선 5기부터 행정제재 개편 논의가 공식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민선 6기에는 논의를 그 더욱 성숙시키면서 행정제재 개편 공고문이 제출됐습니다만 새 정부의 그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의지를 나타내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의거 2017년 2월에 그 도의회 추천 인사, 행정시 추천, 공모 등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하고 지난 2월부터 그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는 그 논의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민선호기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공관 그 선택 시 최종 논의된 행정시장 직선 제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안, 현행 유지안 등을 참고하여 다양한 논의를 그 진행해 왔습니다. 그 지난 4월에는 그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그 행정체제 개편 대안에 대한 선호도를 그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1차 및 2차 조사 결과 모두 도민들이 가장 선호한 대안은 행정시장 직선제로 나타났고 그 2순위는 그 현행 유지안, 3순위는 그 기초단체 부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행정권역, 자치권역 구분도 마찬가지로 그 1차 및 2차 조사 결과 모두 현행 체제안, 이계권역 유지가 1순위였습니다. 끝으로 그 행정시장 후보 정당 공천 여부에 대해서는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의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현행 유지안과 그 직선 제한이 가장 큰 차이점은 행정시장이 선출 방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시장을 그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은 단순히 직접 선출한다는 방식의 변경뿐만 아니라 도지사의 권한을 배분해서 행정시장이 그 실질적인 권한과 주민이 참정권 등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초 그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행정시장 직선제인 경우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은 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이 기초자치단체 형태로 복귀하는 것으로 법인격을 소유하고 주민들이 그 기초지방의회와 기초자치단체를 선출하고 자치입법권, 자치사무권, 자치재정권 등을 갖게 되는데 이는 도민이 공감대 형성을 통한 그 합의가 먼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부합되는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그 행정시 사회구역으로 조정하도록 공고한 바 있습니다만 행정제재 개편위원회는 행정체제 개편이 취지와 지방자치 실령 관점에서 그 권한 집중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이 그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의 확보와 지역 지성들을 감안하여 4개 권역 체제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안으로 그 공언한 바 있습니다만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도민의 합의와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즉시 시행에 옮기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이 한창 논의 중이던 지난 5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고 7월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을 과제로 선정하여 2018년은 헌법 개정을 통한 그 실질적인 자치 분권의 기반을 조성하고 19년까지 그 특별법 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지방분권 관련 이슈와 제주 행정체제 개편 추진은 서로 그 상충하지 않으면 제주도민이 직접 지역의 현안을 스스로 결정할 것을 오히려 지역 자율권을 지향하는 연방 형태의 분권 전략을 선도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발표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 과제에서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 방향에 있어 자치입법 제정 등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2018년 분권과제 및 지방 이양 사무를 발굴 이양하고 2019년까지 그 특별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방식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기본안을 토대로 과감하게 특별함이 있는 특별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외교, 국방을 제외한 모든 중앙위 권한에 대해서 이양받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제재 개편을 포함한 주요 정책을 도민이 희망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융통성 있게 추진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원래의 지위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를 선대해 나갈 수 있도록 도민의 의견과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력하였으나 권고안에 대한 도민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기에 후속 조치에는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는 하나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전국 시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더 이상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분권 모델에서 과감한 권한 이양을 받아오는 선제적인 노력과 함께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하여 도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온 제주특별법 제8조를 개정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는 별도로라도 국회, 도민과의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특별법 개정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자기결정권 확보와 궁극적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의회를 포함하는 행정 개편안 등에 대한 근본적 논의 후 도민 합의를 전제로 정치권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는 행정체제 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호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국회라든가 이 도민과의 합의를 전제로 이 특별법 8조 개정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근영 전국 공무원노조 제주본부 사무처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저는 책자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자기 결정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이제 주제가 나왔는데, 자기 결정권 전에 그러면은 준비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약에 직선제로 시장님을 뽑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질 것이 이제 예산 문제인데, 과연 지금 제도상으로 직선제로 뽑히신 그 시장님이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쓸 수가 있는가? 예, 제도적으로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에 포상을 받아도 제주시로 그 포상금이 내려오질 못합니다. 도청을 경유를 해서 저희들 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순수하게 다 주시면 이제 고마운 거고, 중간에 자기도 역할이 있다 해서 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 세입권이 없다 보니까 제주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자유권을 갖고 와서 직선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뽑힌 시장님이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건의하고 이제 한번 제기한 사항은 세입권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지금 시스템 안에서 제도 개편이 없고 뭐 특별법을 고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세제 개편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금을 제주시장에게 주어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제주시장이 안 된다고 하면 통장은 제주도 통장을 그대로 쓰되 그 안에서 제주시장이 편성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좀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이제 그 세정관 시스템으로 지금 도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세정관 및 이 양행정시 세정관 1, 2, 3관으로 두고 각각마다 예산에 이제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법은 어떠한가. 통장은 도의 통장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통장에서 돈을 빼려고 하면
그거는 행정시의 시장님의 승인이 있어야만 그 돈을 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그 시장님이 직선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의 시장님도 충분히 자기의 말을 이제 도민에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지난번 저희들 쓰레기 관련했을 때 저희 고경실 시장님이 아주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발표를 하면 바로 그 다음 날 도에서 또 다른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도에 공항이 들어오는데 제2공항이 들어오는데 서귀포 시장과 합의가 아니라 도에서 일방적인 추진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주시 공항 옆에 그쪽에 이제 뭐 종합합승센터, 환승센터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건 역시 제주시장과의 협의가 아니라 도에서 일방적인 결정이 됩니다. 뭐 좀 전에도 나왔지만은 송악산 부분 개발 또한 그것도 도에서 일방적인 허가권이다 해서 끝납니다. 결론적으로 시장님이 필요한 것은 뭐 자치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협의입니다. 협의. 지사님이 혼자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양 행정시 시장님이 굳건하게 서줌으로써 합의가 되고 그 합의는 다시 도민에게 행복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님에 대한 권한을 강화를 시켜야 하는데 이 부분을 너무 멀게 어떤 제도를 개선하고 어떤 모양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승인을 얻고 이런 과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안에서부터 이분들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자치로 가는 첫 번째 걸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뭐 이 토론 자리가 지나면 또 많은 생각도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은 단순하게 공무원 입장이다 보니 제일 큰 것이 예산권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님의 권한이 강하냐 적으냐가 이제 거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현재 시스템 안에서도 지사님과 의회에서 승인을 통해서 또는 합의를 통해서 현재 행정시장님이 지금 시스템 안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주도에서 떡반을 나누듯이 이렇게 잘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경기도 쪽을 보게 되면 세금이 이제 지방세가 16종이 됩니다. 우리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도세와 시군세가 있고 도세가 7종, 시군세가 이제 9종이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요번에도 의원님들끼리 이제 뭐 서귀포다 제주시다 해서 이렇게 좀 언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주 행정시에서 나오는 세원과 서귀포에서 나오는 세원을 정확히 구분을 해서 그 구분된 세원에서 과연 얼마를 제주시장에게 줄 것인가. 그리고 제주시장에게 주면은 그 다음에 제주시장은 그 예산으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거를 도의회에다가 제출을 할 때에 도에다가 제출할 것인가 아니면 도의회에 행안이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할 것인지도 좀 결정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것은 시장님이 자기의 어떤 고유의 편성권을 갖고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논의를 해주시고 자치권, 자기 결정권 가기에 앞서서 일단 내부적으로라도 일단 지사님이 자치에 대해서 이제 행정시 권한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4년 동안 그렇게 권한이 강화된 건 없습니다. 업무가 많이 내려왔다라는 거 말고는 별로 강화된 게 없기 때문에 기왕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주도의 이제 발전을 위한다고 하시면 세입권 그리고 예산 편성권 그 권한을 지사님이 저희들에게 주셨으면 시장님에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공무원 내부의 가감 없는 목소리를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제 예산권, 행정시장 직선제 한계를 말씀하시면서 양 행정시장과 그리고 지금 도지사와의 그런 이 협의, 그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알맹이가 예산권을 갖고 있는 속에서 양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주민의 목소리들을 직접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대호 리서치 플러스 조사연구소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은 아까 우리 제주시에서 나오신 분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는 제주도는 지금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는데 그 시장이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들의 낸 세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제주도는 지방자치가 없는 거잖아요. 나는 또 뭐 자기 결정권 확보라고 해가지고 이 얘기만 하려고 대충으로 준비해 왔는데 그 얘기 보니까 아주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지방자치는 아까 우리 자치위원장님이 인사말에서 얘기하지만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의 약사를 보면 그야말로 이제 군사정권이라든가 이런 독재 시대에는 지방자치가 굉장히 함몰되는 시기가 되고요. 그리고 자치가 이제 강화되는 시기는 그야말로 이제 민주주의가 꽃피는 시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제주도는 이제 그 IMF 때문에 말하자면 외자 유치라고 하는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 특별자치도가 돼야 외자치를 잘 되고 잘 살까 봐서 이걸 수용을 한 거 아닙니까? 도민들이. 근데 해보니까 이 나쁜 점만 계속 나타나고 실제로 얻어지는 건 없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듯이 시청에서는 시장이 발표하면 다음날 또 도에서 또 제껴버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야 이게 지방자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깜짝 놀랐네요 저도. 그 정도까지 내가 이 동네 이 공무원 쪽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정도까지로 문제가 심각한지는 몰랐습니다. 그동안 도의원들은 도대체 뭐 한 겁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 행정체제 개편의 약사를 보면 대체로 그 시기 제가 자료에도 넣었습니다만 그 시기의 시대적 방향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지금 제주도는 이 2006년 체제 그러니까 그 행정시가 만들어지고 요 특별자치도 체제가 만들어질 때는 그때의 상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지금은 말하자면 이게 그 상황이라는 그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2010년도에 그 우금민 지사는 지방자치 부활하겠다고 해서 당선된 사람 아닙니까?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약이 제1공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큰 의미로 당선되는데 기여했다고 봐야 되는데 제주도민들이 그런 메시지까지도 다 던졌는데 그걸 이뤄내지 못해요. 그 문제 있는 거죠. 좋습니다. 지난 것을 오래전 것을 탓해봐야 필요도 없는 거고 요 근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만들어졌죠. 활동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촛불 집회라고 하는 거대 담론 속에서 이뤄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어차피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의 이 도지사의 전행에 대해서 염증이 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 직선제라도 하라고 하는 소리를 담아가지고 결국 이제 출구로서 나온 것들은 별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제주도에서 조례를 만들고 행정체제 개편위에서 그 안을 권고를 하고 도지사가 또 마찬가지로 이걸 하겠다고 공약해서 한 일이면 그걸 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국회에 가가지고 이 헌법이 아니라 이 상위에서 이걸 특별법을 개정하는 작업이라도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어느 국회의원이 뭔 소리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연방제 수준에 아주 거대하게 이제 하는데 제주도에도 기껏해야 직선제 정도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소리에 그냥 쑥 들어갔어요. 언론도 잠자고 도의원들도 잠자고. 그 당시에 제가 아주 붕괴를 했는데 이런 토양에서 민주주의가 싹이 트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도의원들한테 왜 월급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 그 당시 곧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토론회를 해야죠. 왜 지역에서 함의된
잘된 그 합의든 못된 합의든 1년 넘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거기다 응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거기에 돈도 많이 썼을 겁니다, 아마. 왜 그 비용이 자기 돈 아니니까 그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참 문제 있는 제조직들이거든요, 지금. 시간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요. 저는 이 행정체제 개편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단히 무능하다. 지방 언론도 그걸 담아내지 못하니까 더 무능을 더 부추기는 거고요. 뭐 지금 제주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그것이 지금 굉장히 크게 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는 막 부역자라고 해가지고 기자회견하고 개판인 거죠 지금.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요, 지방 그리고 지역 정치가 과연 우리가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료에 이제 넣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속에서 인간계 인간,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에 대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하다못해 주차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싸우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들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점점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근데 지방 정치 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응답도 없고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 지금 찾아보면 무진장 많습니다. 본계 쓰레기장인지 뭐니 자기 지역을 가지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거 조정하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제주도에? 그 다음에 정착 주민들이 굉장히 늘어나는데요. 이주민과 정착 주민 사이 갈등들이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문화에 따른 문제들이 계속 노정되는데 그에 대한 준비나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국가 사업에 따른 국가 사업으로 인해서 국가의 이익과 지역의 이익이 충돌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도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도지사 권력에 관한 그것은 워낙에 도지사가 센 사람이라 가지고 시장이 오늘 쓰레기 문제 발표했는데 내일 뒤집어 버려도 아무 제재도 안 하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지역의 산업 구조에 관한 건데, 지역의 산업 구조가 이제 굉장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이니 뭐니 이렇게 굉장히 바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도 정치권에서 논의조차도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인간과 자연의 문제를 놓고 보면, 이 냉가발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갈등들이 굉장히 큰데,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사례는 계속 나오는데, 개선된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군기지 문제, 제2공항 문제 이거 다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또 인구 증가가 되고 있죠. 인구 증가가 되고 있다고 치지만 우리가 53만 명 정도의 인구에서 계속 머물다가 지금 65만 명이거든요. 근데 크게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근데 지금 오페스 문제니 이런 거 2015년도에 이거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됐고요. 근데 이게 2017년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거기서 좀 천막농성 지금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도도동 주민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가 도대체 지방자치는 하고 있고 그걸 할 만한 능력은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왕 나온 김에 저는 하도 어디 가서 또 독한 얘기만 해버리니까 이런 자리에 안 불러줄 것 같은데. 제가 더 큰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이 제2공항 지금 반대하죠. 여기 지금 시민단체 하는 주민자치연대에서도 그 반대하는 것이 이제 노정화됐던데, 반대하는 거 반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 정치권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반대 논리 중에 그리스나 베네치아 같은 사례를 들어서 관광객의 증가는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들어오지 이렇게 안 하는 쪽으로, 그래서 제2공항도 필요 없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이게 불편한 진실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국토부는요,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여기가 지금 이게 2020년까지 적용되는 거에 제주 지역을 아시겠지만 아태 지역의 국제관광 자유지역으로 지금 상장해놓고 그거에 따른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게 상충되거든요. 만약에 주민 요구들이 이제 제주도 관광 안 하고 다른 일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커지면 이 부분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이걸 논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정하는 기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발전연구원에 용역 딱 주고 맡길 겁니까?
그래서 지금 용역 정치한 결과가 뭡니까? 지금 원희룡 도지사가 뭡니까? 민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언론에서 뭐라고 하려면 다 묻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내년 선거 위태위태하다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원희룡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의 지방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 사무 배분을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질문하실 부분 있으면 지금 편안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토론자분께서 얘기하지 못한 분 있으면 한두 분은 시간이 한 15분 남은 관계로 첨가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맞춰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자기 결정권이 없어서 못한 주민 투표가 있었나요? 말하자면 우리가 주민 투표를 우리가 이 강정 해군 기지를 우리한테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인가 가지고 주민 투표를 하겠다 신청을 했는데 행자부 장관이 이걸 너네 안 돼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여기서 지역에서 지방 정치 행위가 이루어져서 이걸 행자부 장관한테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절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강정해군기지랑 좀 틀린 게 강정해군기지는 도지사가 오케이를 하니까 그냥 넘어간 거죠. 도민들에게 물어본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민 사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비용이 들긴 합니다만은 주민투표를 이제 하게끔 해서 이제 행자부 장관한테 이제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제도에 의하면 그렇게 했는데 거절된 사례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정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합의 과정도 도민들에게 합의 과정도 없었고, 요거는 저는 이걸 확보하자는데 확보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 이걸 확보해야 되는 필요의 당위성이 느끼게끔 해야 우리가 이걸 가져와야 되는 당위성이 존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회나 도청에서가 이 주민투표로 해서 절대적으로 주민이 요구한다, 우리 달라라고 하게끔 하려면 그런 행위들이 사전에 이루어졌어야죠. 제2공항도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으면 붙인다든가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갈등 요소를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그거를 그 주민투표 이 8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필요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대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져오면 좋겠다라는 정도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혹시나 우리 발자신 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결정권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런 수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저희 발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11년 동안 특별자치도를 하면서도 핵심은 이제 4개 시군을 폐지해서 이제 광역도로 하면서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이제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여러 가지 발제도 하고 다른 토론자들도 말씀하시는데 실제 우리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그 민선 5기에서도 우금민 지사가 이제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안을 도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도 정부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거 과연 이제 우리가 얼마 안 됐는데 과연 해줄 거냐? 자기 결정권이 없으니까 우리가 결정한 대로 정부든 국회든 따라줘라. 기초 부활하겠다. 내지 다른 선진제도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 그 기초자치단체 하겠다. 이렇게 결정되면 정부는 따라줘라.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런 권한이 없고 자꾸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이제 주민투표도 되겠습니까? 허락받아야 되고 다 모든 게 법률과 국회에 있기 때문에 미리 쫄아가지고 제한도 못하고 주민투표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가져오면 지금 우리가 이제 두 차례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는 이제 행정체제 개편위가 만들어서 민선 5기에도 행정시장 직선제 안을 이제 도의회에 올렸다가 이제 부등이 되면서 만약에 동의됐으면 그 안을 이제
올렸겠죠. 주민투표가 되든 뭐 아니면 주민투표 없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든 이제 정치적 행위를 했을 건데 그렇게 됐고 이번에도 하다가 거의 이제 중간에 이제 스톱된 이제 상태인데 만약에 기초자치단체 부활하는 안이 이제 또 도의회 동의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의견 수렴을 거쳐가지고 이제 딱 올려서 이제 하면 행자부 장관이 뭐 주민투표라 말라 이렇게 결정을 하겠지만 그런 거에 올라가기도 전에 자기 결정권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행위를 할 의욕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결정권을 이미 가져와가지고 너네들이 결정한 대로 기초부활이든 뭐 시장 직선제든 맘대로 제도 보완을 맘대로 할 수 있게끔 정부가 딱 보장해주고 법률에도 그렇게 돼 있으면은 아주 활발하게 도민들이 기초부활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 기초를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가져오면 좋고 안 가져오면 되는 부분이 아니고 특별자치도가 정말 주민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체제가 되려면 이건 반드시 가져와야 될 그런 제도적인 문제고 우리는 이런 거를 이제까지도 요구 안 한 게 사실은 도민들이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이 무능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든 헌법 개정 논의나 다른 거에 관계없이 지금 늦었지만 가져와야만이 어떤 특별자치도의 완성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예, 우리 한재림 집행위원장님. 네, 그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 여론 수렴하고 그 여론 조사했었는데 그 여론 조사라는 거는 완전한 그 경쟁 체제, 완전한 정보 공개 차원에서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주도에서 그동안 여론조사한 거라든지 주민 의견